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 봉거래입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시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주기보다 시총 상해주들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제가 관심 종목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제가 드려도 활용을 잘 못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관심주보다 일단 시장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제가 설명드릴 이 차트 보시면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 때 나스닥이 상당히 주요 국면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6월 7월 달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주봉상 200주선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상승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쌍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이런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가 의미 있는 자리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랬던 그런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물론 이게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많이 거래가 터지진 않았지만, 이번 주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이 추세는 기존의 20년도 3월 구간까지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저는 한번 음봉이 크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보셔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와 다르게 이 미국 증시는 08년도 서프라임 이때 음봉 이 정도 나오고 나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던 하락을 처음 겪어요. 그러니까 요때 매매하셨던 분들, 요때 매매하셨던 분들,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 사실 08년도 이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 겪는 음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처음 보는 음봉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08년도 이후에 무려 14년간 양적 완화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다운이 됐습니다. 달러 가치가 다운이 되면 미국의 패권주의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화폐 역사상 100년을 주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딱 이번 올해가 작년부터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의 대안으로 커지면서 지금 달러 가치도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결국 연준이 꺼낸 카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하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동안 유동성을 풀어서 부작용이 생겼던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올라오는 것을 잡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주요 골자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환율이 지금 1,400원 뚫고 1,430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강달러 수혜주를 찾자니 뭐니 하면서 지금 통화 스와프를 하자니, 아니 뭐 여러 가지 대안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가장 큰 대안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10월 14일날 금통위에서 뭐 0.5% 이상, 사실 0.75% 이상, 그래서 1%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0.5%로 지금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계부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참 무섭습니다. 이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투를 시작하게 되죠. 특히 자산이 없었던 2030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좀 비투를 많이 했고, 또 20년도 3월에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도 여기에서 장사가 안 되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많이 했죠? 대출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금리를 많이 올리고 미국 따라서 0.75% 이상 올리자니 지금 자영업자와 20대 30대 B2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장 경제의 주축이잖아요. 이 시장 경제 주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이런 주축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2030과 또 자영업자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가 많은데, 여기서 또 세대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이게 정치 갈등 부분이나 다양한 화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실질적인 증시의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 증시의 모든 요소가 어떤 값이 나온다고 치면 AX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한들 여기에 저는 그래도 하나가 포함되는 게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아프리카 증시가 저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고 시장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엔 증시의 일부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좀 부담 요소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장기 박스권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장기 박스권 상단부까지 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내려온들 저는 여기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노는 건 너무나도 가격 밸류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9분홍선, 10분홍선이 나온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신용 투자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부가 B2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용 투자분들의 담보 비율을 좀 제한하는 면제를 3개월 연장을 했어요. 이 3개월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신용으로 반대매매 나갈 사람분들이 물론 기간 만료가 된 분들은 이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자를 그래도 좀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물량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말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 신용 잔고와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도 6월 달에 이게 빨간색의 지수고 파란색의 신용 잔고입니다. 같이 내려오잖아요. 신용 잔고와 지수가 같이 내려오는 게 6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지금 지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신용 잔고는 별로 안 내려왔죠. 지금 18조 정확히 8천억 원 전일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나면 이제 18조 초반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즉 뜻은 뭐냐면 지금 신용잔고가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점을 잡으려면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18조대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내려? 거의 뭐 1조 5천억을 좀 내려와야 단기적인 좀 저점 잡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시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9시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수도 쓰잖아요. 미수도 디플러스 변제금을 놓지 않으면 동시호가 때 이 하한가의 반대 매매가 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까지 CFD라고 해서 이 전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주 살려면 한 주 살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살려면 한 주 살려면 5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CFD는 5천 원만 있어도 한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CFD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돈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한들 사실 개인 투자자 여기 나오는 물량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오후 1시부터 또 마지막 2시 뭐 3시까지 또 스탁론을 쓰신 분들의 이제 반대 매매가 좀 속출되고 또 이제 보유주 중에서 신용을 산 거 있고 이거를 지키려고 기존 거 팔고 이거를 이제 채워 넣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락을 만들면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이 뜻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도 저점을 잡히지 못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저도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서 멈출까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10월 중순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환율이 1430원짜리가 그래도 뭐 1400 초반대나 뭐 13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요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금리를 올릴 거고 주변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상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거나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나간 자금들이 그래도 좀 더 매력 있고 주가가 많이 빠진 대한민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9월달은 최대한 시장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만 10월 달에 저점을 잡고 신용잔고가 좀 더 많이 털려서 16조 대까지 내려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시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핵심 관련주들 이 시총상위주들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좀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 일단 전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존의 이 17년도, 18년도 여기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구간 이 박스권 구간까지 지금 상단부를 좀 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많이 내려온 한들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뭐 4만원까지 나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5만원만 이하로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이제 매수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상승시 구간에도 실적을 많이 뽑았고, 물론 이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업황적인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래도 이미 이익 성장치 대비 주가가 많이 다운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좀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러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박스권 하단부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LG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에너솔루션 차익 거래가 좀 나오게 됐죠. 이때 이제 뭐 기존의 외인들이 좀 매도를 치면서 밀리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 상승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한두 번씩 좀 나와주면서 다시 47만 5천 원부까지 올라가면서 2차전지 섹터를 같이 상반 반등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또 10월달에 또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지만 그래도 나을 음봉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정말 많이 빠졌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도 기존의 박스권 하단부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런 데에서 다시 주가가 기간 조정 거치다가 이런 상승봉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박스권 이후에 다시 이런 장대 양봉 추세를 만들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겁내지 마시고 좀 분할로 좀 모아 가시는 방법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대형주 라인에서도 그래 추세를 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오 섹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상승 추세 이후에 21선은 깨긴 했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가 대부분 다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면 60만원까지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60만원까지 좀 내려왔으면 이런 대형주 시총 상해주들은 다시 반등 탄력이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캐파를 계속 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스가 증설 이슈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설 이슈의 실적치를 뽑아내는 시기가 증시 하락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때 외국인들 기관들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다고 해서 뭐 매도에 가담을 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최근 들어서 화학 관련주의 모멘텀이 생기면서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 기존의 고점 상단 밸류의 매물대를 지금 단기간에 뽑아서 올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좀 행보 조정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다시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다시 실적 개선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까지 오늘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폭 이후에 이 정배열로 좀 전환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인 이 2차전지 섹터가 상승에 가려면 이거 기관 외인들이 받쳐주면서 가야 되는데 기관 외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도 현물 최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삼성 SDI는 바로 상승을 뽑아내기보다는 좀 버텨주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시기에 기관 외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변곡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리하게 공격을 하거나 그러자니 매도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지수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시총 종목을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시장 관점이나 이 종목뷰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2575-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권 이용 또는 고객 관련 지원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